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퇴거명령에 대한 세미나를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번 방송 때 일반적으로 퇴거명령 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그러한 퇴거명령 절차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상황적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지고 하면서 차압률도 많이 저조해졌고, 하지만 이제 몇 년 전 이제 그 부동산 주택들이 많이 차압될 때 페이먼트를 못해서 집을 차압 당하신 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또 차압한 은행이든 아니면 새로운 경매에 입찰해 가지고 주인이 된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살고 있던 데 생활의 터전에서 나를 내보내려고 퇴거 명령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도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은 이런 상황이 계속 더 펼쳐지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상황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퇴거명령 소송은 소송이 시작해서 닷새 만에 이제 내가 법적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21일 이내에 재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돼서 거기에 대한 판결문이 나오면은 1, 2주 내에 옮기셔야 이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를 기정사실로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은행 차압 경우, 은행이 차압을 할 때는 이걸 경매에 붙이죠. 근데 요즘은 좀 틀리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했었을 때는 은행에 페이해야 될 액수가 실제 시세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경매에서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매에 입찰할 때 그 가격은 은행이 본인들이 다 받지 못한 액수와 그 앞에 있는 그 시니어 리인들까지 전부 다 해서 액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가령 집 시세가 100만 불인데 은행 빚이 200이라고 그러면은 경매에서 200이 입찰이 돼야지만 경매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았었을 때 입찰자가 없어서 경매가 이제 그 새로운 입찰자한테 넘어가지 않으면은 타이틀이 은행으로 넘어옵니다. 그거를 우리는 흔히들 REO property, 여러분들 이제 운전하시다가 주택 내에서 그 집 판다고 이렇게 붙여놓은 팻말에 보면은 REO property라고 써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Real estate owned. 그 얘기는 은행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다 라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 은행이 받아야 될 돈이 200이라도 타이틀을 갖고 난 다음에 팔 때에는 시세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100에 파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은행이 REO 프로퍼티가 되고 나면은 전에 전 주인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지 집을 팔기도 수월하고, 또 이제 그 브로커들도 이제 자유자재로 들락날락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bankruptcy에 대한 세미나를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bankruptcy 파일을 하게 됐을 때는 automatic stay, 자동 정지.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하루 전이든 이틀 전이든 여기 소송을 당한 테넌트가 bankruptcy 파일 하게 되면 이날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또 이제 연기가 되고, 또 그때까지도 bankruptcy가 이제 그 해결이 안 됐으면 또 연기가 되고,
하는 소위 이제 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진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론 그런 분들은 bankruptcy를 file 하실 수 있는 그런 candidate 빚이 많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재판 전에 bankruptcy file을 함으로써 내가 지금 그 집에서 이 bankruptcy가 부여하는 권리 하에 더 이제 여러 달 더 그 장소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같은 퇴거 명령이지만은 상업용하고 우리 거주용 residential, commercial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절차상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rent control이라고 들어보셨겠죠? rent control 지역이라 하면은 정해진 연도 이전에 진 다거주용 주택으로 그 렌트비를 그 동네가 인구 유입이 많다고 그래서 천정부지로 마냥 렌트비를 올릴 수 없는 그러한 local municipal 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rent control 지역에 있는 income property의 주인분들은 항상 이 rent control policy가 어떻게 정정되며 변경되며 하는 것을 갖다가 항상 얼얼하게 알고 계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real estate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그 프로페셔널들은 당연한 말씀이고 또 그분들이나 변호사한테 항상 이 rent control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rent control이라는 건 물론 상업용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거주용이라는 거는 똑같은 퇴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업상의 터전이나 빌려서 뭐 어떤 다른 그 목적으로 쓰는 장소에 대해서 내가 쫓겨나오는 상황과 내 식구들이 내가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고 생활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오는 그런 상황하고는 이 거주용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에 대한 그러한 그 보호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rent control 지역에서 내가 지금 있는 테넌트를 갖다 그래도 내가 내보내야겠다. 나의 친척이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아니면 몇 가지 익셉션이 있겠지만은요. 그런 경우에는 또 있는 세입자한테 많은 이주 비용을 또 페이하셔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유념해 두셔야 될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방송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retaliation 우리가 이제 그 리스 계약서를 계약을 할 때에 그 장소가 너도 나도 원하는 장소라고 그럴 것 같으면 항상 건물주가 모든 것을 term들을 결정을 하고 하겠죠. 그런데 또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쇼핑몰이라든가 아파트 톤이 텅텅 다 비어서 이걸 빨리 채워야 되는 그런 부담과 책임감이 건물주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리스에 대한 term들을 테넌트가 쪽에서 이제 유도를 하면서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기 원칙적으로 본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상황에서 건물주와 세입자는 항상 동등한 그런 상황이어야 되겠지만은 실제로는 안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한인타운처럼 모든 장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들어오려고 하고 뭐 너도 나도 앞다퉈서 그 자리를 원할 때는 그만큼 가격은 천정부지로 많이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 L과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힘의 균형이 건물주한테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retaliation이라는 것은 이러한 힘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국말로는 참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건물주들이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이 테넌트의 모든 그 힘을 훨씬 더 키워나가려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더더군다나 이러한 retaliation에 대한 그 유혹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좋은 유대 관계, 참 내가 의리해서 갑에 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참 그야말로 나와 같은 형제요 또 나와 같은 자매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진짜 진정한 나눔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힘든 상황에 서로 힘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지 꼭 내 등에 비수를 꽂는 그러한 존재는 서로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물주가 이 테넌트가 그 장소에서 한 20년 동안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유형과 유행이 바뀌듯이 여러분들 아주 젊으신 분들은 모를지 몰라도 할리우드 비디오, 블록버스터 이러한 비디오를 갖다가 VHS 테이프를 빌려주던 그 비즈니스가 불과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또 SNS 발달된 문명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지고 우리 기억에서조차 이제 사라져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 테넌트 같은 경우의 사업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해온 비즈니스이지만은 비즈니스가 급감하면서 예전에 매상의 90%가 떨어지고 당연히 건물주한테 이 월세 렌트를 갖다 페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이 건물주는 20년 동안 이 테넌트와 이제 관계를 통해 가지고 렌트비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3년 넘게 함구하고 또 요구하지 않으며 이 테넌트가 하루빨리 비즈니스 회복이 힘들면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좋은 이 프로핏을 남기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테넌트가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또 바뀌려고 그럴 때 우리 저기 아시다시피 테넌트 임프루브먼트 TI 안에 실내 장식하고 뭐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한 랜로드가 론을 해주고 그래서 이 테넌트가 다시 재개할 수 있었던 다른 사업으로 그런 경우가 특히 이 세미나를 제가 하면서 꼭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고 이 랜드로드 같은 경우에 3년을 갖다가 안 받고 기다려줬어도 본인의 이 파이낸스에 지장이 없었었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니까 또 물론 가능했겠지만은 결론은 우리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이 말을 살면서 여러분이 체험을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여 아직까지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네, 분명히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retaliation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이 증거물, 증인, evidence 뭐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이런 경우에는 뭐 CCTV 비디오가 찍은 거라든가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증인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들을 알고 목격하고 또 그거 한 사람들이 증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거를 우리는 이제 evidence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소송에는 이 evidence라는 게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evidence라는 거는 이 모든 증거들은 철저히 객관적이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다혈질적인 클라이언트, 히스패닉, 이탈리안, 우리 한국 사람도 이제 그 중에 하나겠지만은 늘 봤었을 때에 내가 본 거와 내가 생각한 거 모든 거가 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에비던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가 이제 많이 봅니다. 가령 그때 다 봤어요. 본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하나둘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누가 몇 명이 나를 위해서 법정에 서서 판사 앞에서 상대방 변호사 앞에서 내 변호사 앞에서 본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해줄 거느냐. 그럴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요새 이제 물론 이제 제가 퇴거 명령 소송하면서 이야기가 좀 어긋나는 것 같지만은 자동차 사고 시에 블랙박스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차이는 상이하게 틀리다는 거 여러분이 다 아마 상식적으로 그렇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퇴거 명령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사항들이 deduction, 감액. 내가 한 달에 페이해야 되는 내 렌트 오블리게이션은 3,000불인데 지난달 플러밍이 고장이 나서 건물주가 해줘야지 되는 그 책임 내역을 내가 사람 시켜서 1,200불이라는 경비가 발생했다. 고로 이 뺀 1,800불 만을 렌트비로 내는 테넌트가 있다고 했었을 때에 이 상황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원해서 지금 이 예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얼마씩 다달이 내야지 된다 하는 이 페이먼트, 물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해도 좋다 하는 랜로드와 테넌트 간에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랜로드는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가령 함구했다고 했었을 때에 이렇게 해서 한 게 나의 옳은 방법이냐? 계약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테넌트는 3,000불을 페이해야 되는 의무는 이 의무대로 있고, 그리고 이 1,200불 내가 그 건물주가 페이해야 될 그 익스펜스를 내가 미리 페이한 1,200불에 대한 나의 권리 주장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 3,000불을 안 내고 1,200불을 제하고 1,800불을 냈었을 때 건물주는 3-day notice to vacate 하면서 나보고 1,200불을 추가로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 나의 이 퇴거 명령 소송, 여러분 구분하셔야 될 거는 건물주가 이 3,000불을 다 받지 못해서 나한테 하는 소송은 퇴거 명령이 소송이 될 거고, 내가 1,200불을 못 받아가지고 건물주한테 만약에 소송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퇴거 명령 소송이 아니라 계약 위반 소송이 됩니다. 고로 이거는 이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그렇게 렌트는 렌트대로 그 외에 어떤 그 디덕션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별도로
이제 그 클레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건물주하고 테넌트하고 다 합의해서 한 일이고 오케이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전혀 상관이 물론 없죠. 그리고 이제 합의한 거는 당연히 이거는 저기 어떤 차원에서라도 문서화해서 나중에 그 다른 얘기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토록 그 퇴거 명령이라는 그 소송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퇴거 명령 소송은 한 달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 퇴거 명령 소송을 어떤 경우에는 motion to relate 다른 민사 소송에 연계시킨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행이 차압을 해서 집의 새 주인이 되고 전 주인을 내보내려 했었을 때 전 주인 같은 경우에 은행이 차압할 수 있는 권리가 진짜 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 제대로 진행이 됐느냐 하는 거를 챌린지하고 그게 이제 안 된 게 발견됐었을 때에 차압 자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이에 차압한 은행은 퇴거 명령을 하려고 하고 이럴 경우에 이 퇴거 명령 당한 전 그 집의 주인 되시는 분은 이 민사 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지켜봐야지만이 이 퇴거 명령에 대한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그 motion to relat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퇴거 명령은 민사 소송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시간이 이제 지나가야지만이 결론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금방 끝날 수 있는 그 퇴거 명령 소송이라 하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 유의해야 될 거는 항상 변수가 있다는 거. 세입자들이 bankruptcy 파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 이 retaliatory 그 cause of action을 갖고 그 나의 건물주의 갑질을 문제 삼아서 그 세입자들이 소송을 해오면서 그 소송에 퇴거 명령을 또 연기한다. 이런 식의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유쾌하지 않은 그러니까 건물주든 세입자든 이 퇴거 명령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도 유쾌한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로서 퇴거 명령 제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 질문 사항들이 있으면 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